그런 과제들을 앞으로 또 수행하셔야 되고요. 변화와 발전은 늘 꾀하셔야 될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 베니스 위원회 활동이 상당한 도움이 되시는지요? 네. 베니스 위원회 하면 우선 국제적 기준이라는 그런 기준에 따른 헌법 규범의 제정 그리고 해석에 관한 사례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협약이나 유럽 인권협약 이렇게 기본권에 관한 세계 각국의 사례들을 저희들은 전체회의에서 매일 그것에 관해서 토론하고 또 어떤 제도가 거기에 적합하는지 저희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들은 매일 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헌법재판제도에서 이런 국제적 기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물론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감정도 다른 나라와 다를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이 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조화시켜서 또한 외국에도 그것을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적인 독창성이랄까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특성을 저희들은 또 외국 사람들에게도 또한 설득해야 됩니다. 그런 두 가지 과제가 앞으로 우리 한국헌법재판제도가 글로벌 하는데 아주 당면한 요청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과 이제 해외 사법 시스템 간에 이제 가교 역할을 하고 네. 계신데요. 그럼 지난 3년 동안 이제 베니스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 남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제르바이잔 헌법 개정안이 몇 년 전에 제안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경험한 것과 똑같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철폐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보고자로서 저희 나라도 똑같은 경험을 했노라. 그런 경험 하에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헌법 규정에 보면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특별히 지적해서 한국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극복했노라.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 나라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이 원하는데 왜 삼성 개헌을 못 드느냐 하는 논리로 그 헌법 개정안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베니스 위원회의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어로 하는지 또 끝나고 회식은 어느 나라 음식으로 먹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하네요. 네. 예. 몇 분이시죠, 위원님들이요? 베니스 위원회는 지금 회원국이 정회원국과 옵서버 국가를 포함해서 66개국입니다. 또한 국제기구 대표들도 옵니다. 그래서 보통 한 80명 내지 90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전체 회의를 합니다. 영어로요? 그렇지만 공용어는 물론 국제이기 때문에 영어와 불어입니다. 그래서 영어와 불어 사이에는 통역이 제공됩니다. 그런데 베니스 위원회 구성 국가 중에 의외로 동굴아파 국가와 독립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어가 특별히 제공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어려운 법의 얘기를 다 영어로 들으셔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나 봐요, 재판관님은. 부끄럽습니다. 다만 저는 영어로 진행되는 회의에서 제 뜻을 정확히 원하는 사람에게 표시하려고 그런 노력을 할 뿐입니다. 어떨 때는 문법이 어긋나기도 하지만 제 뜻이 정확히 전달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는 편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나라도 사법 시스템이 이제 국제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이제 법조인들이 한국에만 있지 않고 이제 해외로 뻗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영어도 중요하겠죠? 영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 법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법이 결국 국제적인 기준에 이제는 부합하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깊은 분은 국제 무대에 나가도 그 사람들에게 기여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지금 국제적인 위상이나 또 우리 영어 배우는 우리 환경은 저희들이 자랐을 때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꿈만 있다면 얼마든지 국제 무대에서 저는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게 제 어떤 또 하나의 모토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시청자들 가운데서 학생들도 많고 네. 그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제 법률가의 꿈, 더 나아가서 네.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세계 법률가의 꿈을 꾸는 학생들도 많은데 네. 그 학생들께 좋은 한마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법률가의 꿈을 가진다면 자기가 그 중에서 관심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심 분야에 우리법 전문가가 되면 저는 그 전문가가 가진 실력은 국제사회에 이제 통용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문 분야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한 일가견을 또는 한 영역을 구축한다면 그 사람의 그 실력을 보고 국제사회는 그 사람을 때가 되면 부르리라는 게 제 신념입니다. 네. 맡은 바 자기를 열심히 하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그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국민들의 법 의식도 그만큼 성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공현 헌법재판관님께 베니스 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인류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주실 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함께 자리해주신 한사대학교 함정현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칠 시간인데요. 저는 변함없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